5월 5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석가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서울 조계사에 오늘은 굉장히 대선판에 중요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지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있는 한덕수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이렇게 세 사람이 모두 만납니다. 이번 대선판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저 재판이 구체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보 단일화입니다. 김문수와 한덕수, 문수형과 덕수형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한덕수가 가장 잘하고 있다,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재명과 김문수, 이재명은 의도하지 않았던 이 선거법 위반, 이 사법부로부터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됐는데 지금 내용면에서나 타이밍에서 굉장히 좀 헤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덕수, 덕수형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고 내공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바뀔 것이냐,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캠프에서 또 이 후보들이 송은재TV를 많이 보기를, 송은재TV에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그 댓글을 많이 보기를, 그러면 답이 보일 텐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송은재TV를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법부와 싸우는, 대선 국면에서 한 달 동안 앞으로 사법부와 물고 뜯는, 자기들 말대로 개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중도층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빠져버린다. 앞으로 다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 사법부와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재명 자신도 아는 거죠. 이재명은 계속해서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든지 박찬대가 나서서 이 개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최소한. 지금 한 달 남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긴 저 재판을 가지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싸우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게 탄핵을 해서 이 탄핵이 기각이 돼도 국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난동을 부려도 국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을 지는 조항은 법에서 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그런 법은 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책임은 정말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선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 조항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가 저렇게 밑도 끝도 없는 탄핵을 남발하고 또 사법부 재판까지의 개입을 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국회의 특권을 없애는 것,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점 짚어두고요. 지금 법안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도 중단하는 법, 대법원 숫자도 늘려서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대법원까지 장악하는 법,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이제 3부로 되어 있는 것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4부로 만들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얼토당토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노태학이고 이흥구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노태학이 만약 재판장,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회피를 한다면 이흥구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노태학이나 이흥구는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유죄 판결에서.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냐.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문형배가 얼토당토하지 않게, 저 문형배는 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저 잡아 넣어야 합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은 저건 판사의 자질도 아니고 저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했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렇게 헌법재판소가 무너졌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모두 평등합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처럼 모여서 만장일치를 하자 뭐 이런 토의나 이런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지만 모든 일정은 대법관들과 의논해서 하게 됩니다. 전부 과반입니다.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을 해도 겁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도 다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도 지금 과반을 압도하고 있는 정상적인 대법관들의 생각으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걸 지금 탄핵을 해봐야 손해만 본다. 대선판에서. 탄핵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아예 협박용으로만 쓰자. 거래용으로만 쓰자. 서울고등법원의 지금 형사 7부 재판부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지연을 해달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지 않을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지연을 시키려면 분명한 지연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과 같이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합니다.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15일로. 아무런 이유도 밑도 끝도 없이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7부 재판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 3명을 지금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급한 게. 이 좀 탄핵을 해 보십시오. 바로 또 다른 부로 배당을 합니다. 바로 재판 열릴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손 떼는 겁니다. 자기가 모두 지시해 놓고서는 거기에 이재명 지시에 따라서 지금 박찬대, 정청래 등이 나서서 미친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대선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한다. 빅텐트를 한다. 미래 비전을 보여준다. 이렇게 뛰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한 달 내내 판사들과 싸워야 될 이런 형편이 된 겁니다.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은 안 되겠구나. 민주당은 독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사법부를 가전 형태로 가전법을 만들어서 엉터리 위헌 법안을 만들어서 사법부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고 선관위도 장악하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판사들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딴짓을 하는데 그 지시를 받은 지금 지도부에서는 개딸들을 겨냥해서 어쨌든지 지금 이재명 후보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재명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 이런 식으로 결정해 갈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참 뭐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이재명이 사법부와 판사들과 이렇게 개싸움, 물고 뜯는 이 싸움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결과가 선고가 될 겁니다. 징역형일 겁니다.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방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사법방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런 법조항이 있었더라면 이것만으로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사법방해만으로도 모두 구속입니다. 중범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를 선출을 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 오늘 이제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소위 문수형과 덕수형이 만납니다. 뭐 복잡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선대위원장 회의를 열었는데 한동훈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또 안철수는 참석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윤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쪽도 그렇고 김문수 쪽도 김문수 후보도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후보 단일화 이 추진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한다. 그리고 김문수와 한덕수 두 사람을 내걸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준비도 모두 끝났습니다. 6일 밤까지 끝나면 공보물에도 모두 단일화 후보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11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끝나야 기호 2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4일 밤까지는 후보 단일화, 늦어지더라도 그까지는 해야 이 투표 용지에 한 사람만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후보 단일화의 이 감동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후보 단일화, 이건 감동적이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앞으로의 비전에서 또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이 실질적인 효과, 지금의 국면에서는 빠른 후보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후보 등록을 하는 9일 밤, 10일 밤까지는 마무리를 하자라는 것도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균열은 일어납니다. 예상했다시피 문수형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겁니다. 그동안 문수형이 덕수형에 비해서 지지율도 좀 떨어졌고 또 대선 이 후보 경선에서 덕수형을 좀 팔아먹은 것도 맞죠. 덕수형의 덕을 봤죠. 이 후보 단일화, 이 덕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는 부분에는 이 동의를 하는데 뭐 시간을 좀 갖고 지금 김문수 측에서는 시간을 좀 갖고 전체 이준석까지의 빅텐트까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냐. 문수형도 뭐 좀 짜증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 지금 한덕수 당이냐. 김문수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아니냐.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김문수, 한덕수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생각은 후보 단일화에는 모두 모여 있습니다. 준비도 모두 끝났고 뭐 당장 오늘이라도 여론조사 바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준비가 꽤 잘 되어 있고 문수형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철수나 한동훈 지금 입장이 애매해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수형 쪽에도 뭐 여러 명의 사람이 가 있고 한덕수 쪽에도 있는데 한덕수가 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개헌 임기 3년으로 단축하겠다. 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통상협상을 비롯해서 경제 안정을 시키겠다. 국가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 적중을 했습니다. 이 정치는 타이밍이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 말로서도 나오고 행동으로서도 나오고 또 이 메시지의 신뢰성입니다. 그동안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왔느냐.
이 타이밍과 메시지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한덕수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이 비전 제시도 맞아떨어졌고 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한덕수 쪽에서는 이런 사정을 예측을 했으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게 되면 이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는 바깥에 있어서 사실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 하루에 10억씩, 20억씩 돈이 들어갑니다. 못 버팁니다. 이 당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지금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려고 할 것이다. 단일화 룰이라든지 모든 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김문수에게 일임하겠다. 마음대로 정해라. 후보 단일화 빨리 하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수형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 좀 끌려온 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지난 3일 후보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국면을 확 바꿨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이밍이고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한덕수가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헌은 국민적인 어떤 합의 사항입니다. 저 이재명을 제압해야 하고 개헌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 저 권한을 완전히 축소를 시켜야 되고 이 지금 대통령과의 균형감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거도 필요하면 단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수형도 자기의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국면을 확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현역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으면서도 모두 후보 단일화입니다. 한덕수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 문수형이 후보로 선출된 이것도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잘하네. 김문수형 뭔가 치고 나와야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문수형이 좀 헤맨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 지금 반 이재명으로 모두 빅텐트로 가자,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시간 끌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만 받을 뿐입니다. 시간 끌고 싶죠. 시간 끌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명분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면 못 견딥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은 후보 단일화 하루 빨리 하라. 여기에 소극적인 쪽은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더라도 명분을 던져야 합니다. 또 국가 비전을 던져야 합니다. 개헌 어떻게 하겠다. 임기 단축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다. 한덕수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또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와 나는 어떻게 다르다. 직접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한덕수에 비해서 김문수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선명하게 어제 오늘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답이 없습니다. 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 당연히 제압합니다. 그 이후에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답이 오늘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합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원장들 회의를 열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투던 사람들 모두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죠. 그걸 사전에 왜 연락을 해주지 않았느냐 한동훈 쪽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사전에 거의 연락하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기 한동훈은 나오지 않고 안철수는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윤 대통령 탈당, 계엄, 탄핵,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이 부분으로 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이 선거 전에 뛰어들려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패한 경우에도 정치인은 자신의 존재감, 이 외연 확장, 그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뒤에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자기 혼자서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한동훈도 하게 될 테고 하게 될 겁니다. 또 지금 후보들도 적정한 시기에 하겠다라고 해왔습니다. 한덕수 마찬가지고 김문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할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철수는 그 장소도 때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 내용도 첫 선대위 회의에서 안철수의 첫 일성은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맞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추진해 가자. 빠른 시간 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느냐. 최근 들어서 이준석과 자기가 관계를 개선했다라고 끌어안고 뭐 이랬는데 이준석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자기가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러면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안철수는 저 선대위에 뭐 나서고 싶지도 않을 텐데 저 선대위에 나왔다. 안철수는 이 기회에 국민의힘 주류,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 지지층에 안철수가 달라졌네. 안철수도 앞으로 또 좀 기회를 한번 볼만하다. 이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건 명분에서 한동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시간은 다른 곳에서 또는 차후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선대위에 뭐 어제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그 사전에 연락을 안 해줘서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한덕수와 이 김문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와 통화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 단일화가 급한데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이 선대위에 한동훈이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게 맞느냐. 한동훈으로서는 또 앞날을 정치적인 미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시지 하나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한덕수와 김문수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 단일 후보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선대위원장이든 뭐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후보 단일화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이 회의에 나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한동훈으로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동훈이 이 김문수와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달라라고 한 것은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일단 한동훈으로서는 김문수 이 캠프에 오는 것은 이게 뭐 당의 그거라 하더라도 선뜻 내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안철수와 한동훈의 경우는 그렇게 다릅니다. 이제 한동훈이 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후보 단일화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또 안철수처럼 이렇게 뭐 윤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부터 던지게 되면 그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야 합니다. 넓혀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도 그런 기회는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한덕수가 잘하고 있습니다. 덕수 형이. 문수 형이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5월 5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